칼륨은 한때 이렇게 말했다. 다른 사람에게서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모든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이해하게 만드는 길이 될 수 있다. 얼마나 자주 누군가에게 완전히 짜증이 났던 적이 있나요? 아마도 목소리가 너무 큰 직장 동료, 항상 늦게 나타나는 친구, 혹은 교통에서 갑자기 차선을 침범하는 낯선 사람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경험은 거의 보편적입니다. 특정 사람이나 행동이 우리를 너무 짜증나게 만들어 가슴이 답답하거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거나 심지어 화가 나기도 하죠. 하지만 20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심리학자 중 한 명인 칼 융이 말했듯이 이 짜증은 단순히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되돌아가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는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불안함을 드러내죠. 이런 생각은 쉽사리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우리는 보통 짜증이 외부 세계, 즉 다른 사람들의 결함과 잘못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융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서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것은 종종 우리가 무의식 속에 밀어넣은 부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은 우리 자신의 일부를 반영한다고 보았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의 짜증은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거울인 셈이죠. 칼 융에게 깊은 영향을 받은 또 다른 사상가 헤르만 헤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미워한다면 그 속에서 당신 자신과 닮아 있는 어떤 것을 미워하는 것이다. 우리 자신과 관련 없는 것은 우리를 반의하지 않습니다. 대담한 말이지만 그 속에는 깊은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무언가 또는 누군가가 우리를 짜증나게 할 때 그것은 종종 우리 내면의 취약점이나 불안감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투사라고 부른 본질입니다. 투사는 반어기제로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감정, 생각 또는 특성을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불안, 두려움, 해결되지 않은 감정을 주변 사람들에게 투사함으로써 그들을 내면 갈등을 비추는 스크린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지나치게 관심을 끄는 행동을 할 때 그것이 짜증난다면 그 이유는 당신 또한 인정을 받고 싶지만 인정하기 어려워서일 수 있습니다. 또 친구의 늦음을 견디기 힘들어한다면 그것은 당신 자신의 통제력이나 인내심과 관련된 문제를 반영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투사는 새삼을 자신의 알려지지 않은 얼굴의 복사판으로 바꿉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투사는 현실을 왜곡하여 다른 사람에게서 보이는 결함을 외부의 문제로 믿게 만들지 내면의 반영으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은 숨겨진 자아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 우리가 묻어두려 했던 부분들을 드러냅니다. 결국 우리는 환상에 갇혀 진짜 앞에 있는 사람의 본질이 아닌 우리의 그림자에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자주 거만하거나 자기 자랑이 심한 사람에게 짜증이 나나요? 그들을 불쾌하거나 자기중심적이라고 쉽게 낙인 찍지만 왜 그들이 그렇게 신경 쓰이나요? 조금 더 깊이 파고들면 그 상황이 당신 안에 불충분함이라는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자신이 부족하다는 두려움과 자신감이나 성공을 더 많이 가진 사람들에 대한 원망을 일으킨다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당신을 짜증나게 하는 사람은 내면 성찰의 촉매제가 됩니다. 단순히 짜증을 내는 대신 융은 우리에게 이 짜증은 나 자신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도록 초대합니다. 융의 그림자 개념이 바로 이 부분에서 중요합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억누르는 무의식적인 성격의 일부를 나타내는데 이는 종종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숨겨진 측면에는 질투, 탐욕, 분노 같은 어두운 특성뿐만 아니라 자기주장이나 야망과 같이 우리가 실제로는 존경하지만 스스로 구현하지 못하는 특성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이 특성들을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할 때 그것은 우리 안에서 어떤 감정을 자극하는데 종종 짜증으로 나타납니다. 문제는 우리의 그림자가 무시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표면 아래에 숨어 일 위에 올 밤단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내거나 그들을 심하게 판단하거나 지나치게 비판적으로 변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의 내면 갈등을 바깥으로 투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삶과 타인의 삶을 얼마나 명백히 망쳐도
이 모든 비극이 결국 자신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하는 모습은 종종 비극적입니다. 우리는 비난과 좌절의 악순환에 갇히게 되며 불편함의 근원이 우리 내부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세상을 결점투성이에 짜증나는 곳으로 보면서도 우리가 자신의 결점을 세상에 투영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무감각한 상태에 머물러 있죠. 그러나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우리의 투영을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것은 성장의 기회이자 우리가 내면에서 버린 자아의 일부를 되찾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짜증을 느끼며 반응할 때 잠시 멈춰서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이것을 반영하는가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은 쉽지 않습니다. 솔직함과 자신에 관한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의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더 큰 자기 인식과 더 조화로운 인격으로 가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당신이 기여한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자기 것인 양 주장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분노와 짜증이 치밀어 오를 수 있습니다. 그 좌절감을 외부로 돌리며 동료를 이기적이거나 조작적인 사람으로 규정하기 쉽죠. 그러나 잠시 시간을 내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당신의 짜증은 아마도 인정을 받고 싶은 자신의 욕구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욕구는 어렸을 때 충족되지 않았거나 어른이 된 지금도 인정하기 불편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동료의 행동이 옳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당신의 강한 감정 반응이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융해지혜는 나쁜 행동을 용서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감정적인 반응을 자기 발견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을 위해 주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특정 행동이 그렇게 강한 반응을 일으키는지 내면을 살피는 작업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목표는 짜증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고 이해를 통해 치유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무의식을 의식으로 만들기 전까지는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며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윰은 유명하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투사를 빛으로 가져옴으로써 우리는 반응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습니다. 불편함을 타인 탓으로 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 작업에 책임을 지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한때 우리를 짜증나게 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아직 통합하지 못한 자신의 부분을 보여주는 스승이 됩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으며 당신의 정신의 어두운 측면을 맞닥뜨릴 수 있는 취약성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이 투사를 더 많이 탐구할수록 그것들이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줄어듭니다. 당신은 자신의 무의식적 왜곡에서 벗어나 타인을 더 명확히 보게 됩니다. 관계도 개선되고 더 깊은 내면의 평화를 찾게 됩니다. 예를 들어 게으르거나 의욕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약하거나 무책임하다고 낙인 찍고 그러한 행동을 볼 때마다 다만 짜증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면을 들여다본다면 이 짜증이 자신이 게으르다고 여겨질까 두려워하는 감정이나 자신의 가치가 생산성에 달려있다는 깊은 믿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를 인정함으로써 그들은 단순히 표면적인 반응을 하는 대신 짜증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윰은 자신의 어둠을 아는 것이 타인의 어둠을 다루는 최고의 방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불안, 두려움, 해결되지 않은 감정을 이해하면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더 많은 연민을 품게 됩니다. 모두가 그림자를 지니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잡한 내면, 세계를 최선을 다해 헤쳐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음번에 짜증이 치밀어 오를 때는 잠시 멈춰보세요. 즉각적으로 반응하거나 상대를 판단하기보다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짜증은 내게 어떤 부분을 보여주고 있나? 이것은 아직 인정하지 않은 자신의 그림자 일부를 가리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시하려 했던 불안이나 두려움을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고요. 이런 자기 성찰은 언제나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아프고 잊고 싶은 기억이나 자신 안의 면을 끄집어낼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은 치유와 온전함으로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고 그것을 의식에 통합함으로써 더 완전한 자신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세상과 그 속의 사람들을 더 명확하고 공감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죠. 궁극적으로 융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강력한 개인 성장 도구를 제공합니다. 짜증과 좌절은 단순히 피하거나 억누를 불쾌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은 자기 인식으로 이끄는 신호입니다. 이 불편함을 받아들이고 그 근원을 탐구함으로써 우리는 짜증을 통찰과 성장의 원천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산만함과 끊임없는 외부 소음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이러한 내면 작업은 혁명적인 행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어둠과 직면하며 감정 반응에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보상은 매우 큽니다. 우리는 더 큰 평화, 향상된 인간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당신의 신경을 건드릴 때마다 윤희의 말을 떠올려 보세요. 타인에 대해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모든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좌절이나 분노로 반응하기보다 그것을 내면 성찰의 기회로 삼으세요. 당신을 짜증나게 하는 그 사람이 어쩌면 당신이 피하려 했던 자신의 한 부분을 비추는 거울일 수 있고 그 반영 속에서 더 통합되고 자비로우며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는 열쇠를 발견할지도 모릅니다.